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2019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려야 할지 한번 결정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1번 23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한 주상변압기의 2차 측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인가 라는 거죠. 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을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81번이 되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용 중성점 접지 도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원래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였었냐면, 개정 전에는 이종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종접지라는 개념의 용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말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중성점 접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이종접지라는 말 자체를 중성점 접지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점 접지공사의 그 접지 도체인데, 자, 이 기본이 얼마냐면 기준이 16스퀘어 이상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가 조건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단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내지 고압전로의 경우 얼마가 되냐면 6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종접지공사일 때 이제 개정 전이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안 됐을 때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23kV까지는 좋았는데요. 뒤에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가 되냐면 16을 그냥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요. 중성점 그 접지공사에 접지 도체의 경우, 자, 이렇게 이제 다 쓰는 게 좋죠.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이제 접지 도체의 경우 기본 16인데요.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의 경우나 고압에서 이제 저압으로 결합되는 이러한 경우에는요, 16이 아닌 6스퀘어가 이제 최소 전선의 굵기가 됩니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이죠. 요건 좀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자, 82번은 뭐가 된다? 철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82번은 철탑의 종류다. 첫 번째가요, 무슨 철탑이냐면 직선형 철탑이 돼요.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 직선형 철탑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철탑? 각도형 철탑이 됩니다. 각도형 철탑의 경우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하는 장소에 사용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3도에서 20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0도에서 30도 이하짜리가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질 않아요. 3도를 초과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일류형 철탑이 있고요. 무슨 철탑? 일류형 철탑. 두 가지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 그 전선을 일류 또는 억류한다라고 하는데, 지지물의 첫 번째 시작될 지점에 설치가 되고요. 지지물이 끝나는 지점에 일류형 철탑을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가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은 꼭 기억해야 돼. 내장형 철탑은 세 가지 형태가 시험 문제고요.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내지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한 기씩 건설하고요. 또 하나가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대요. 이런 얘기 나오면 내장형 찍으세요. 네. 마지막 5번째 보강형인데 종류 정도는 기억하세요. 저도 이 부분의 철탑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찾아봤는데 좀 내용도 좀 저기해. 자, 어쨌든 철탑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 형태가 되고요. 얘네들까지는 특징을 물어봐요. 요거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뭐예요?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크다며. 무슨 철탑이야? 어이, 내장탕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83번이죠. 고압 가공전선의 경동선이나 내지 내열동 합금선의 안전율의 최소값이죠. 자, 83번은 바로 가공전선의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무슨 율? 안전율이 된다 이거죠. 이 가공전선의 안전율은요, 어디에서 저희가 써먹냐면 바로 이도라는 걸 계산할 때 저희가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도가 뭐냐? 그래도 우리 할 건 하자. 자, 우리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전선을 가선할 때는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만큼, 이 경관만큼 전선을 가선하면 어떻게 돼요? 전선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치게 장력이 많이 가해진 상태야. 조금만 이 전선의 신축이나 수축만 일어나도요, 얘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어떻게 한다? 이 전선의 처짐의 정도를 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2도 dB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도 d는 8t의 WS 자승이라고 표현하죠. 이 유도됩니다, 이거. W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전선의 하중이 되고요. S는 경관, T가 바로 뭐가 된다? 전선의 수평 장력. 이 부분에 이제 그 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인장 하중을 뭘로 나눈다? 안전율로 나눠주는데요. 바로 이때 사용되는 안전율이 지금 말씀드리는 저 안전율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전선의 종류로서 경동선이나 내지 내열동 합금선인 경우에만 얼마가 된다? 2.2가 되고요. 이를 제외한 모든 전선, 기타의 전선이라고 할게. 두 번째가 기타의 전선인 경우에는 무조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야? 2번 이거죠.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에 뭐가 된다? 안전율은 2.2가 되겠죠.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84번이 되죠. 사용전압이 6만 볼트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지주, 완금류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인데요. 84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것은 상급 문제가 됩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에요. 잘 안 나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봐달라는 부분만 봐요. 조금 그 문제에서 좀 어려운 유형인데, 자, 84번이죠.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라고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지물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완금이라는 걸 이렇게 부착하죠. 그 다음에 애자를 이렇게 장치하고요. 전선을 이렇게 가선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하는 테마가 바로 무슨 테마냐면 가공전선과 이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또 하나가 완금 간의 이격거리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얼마나 이상 이격시켜줘야 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 이건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이제 메다가 기준이에요. 네. 자, 전압이 15kV 미만인 경우에는요, 이건 좀 특이해. 이 미만이에요, 기준이. 이격거리는, 자, 그대로 15니까 0.15 메다 땡기시면 됩니다. 또는 15cm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전압이 25kV 미만일 때는
다 쓰고 하자. 자, 35kV 미만. 그 다음에 50kV 미만. 그 다음에 60kV 미만이 되고요. 마지막 70kV 미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서 이제 0.5m씩만 가산해 주시면 돼요. 0.2m. 얘는 0.25m. 얘는 2호죠. 얘는 0.3m. 얘는 0.35m. 얘는 0.4m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총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 예시랑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 이 예시죠. 예. 6만 볼트인데 왜 이 예시냐? 봐봐요. 이 위에가 6만 볼트 미만이야. 그럼 6만 볼트는 아니란 얘기지. 바로 6만 볼트 이상 7만 볼트, 즉 7만 볼트, 70kV죠. 그래서 40cm, 0.4m가 정답이에요. 84번은 이제 정답이 2번인데 꽤나 어려운 문제고요. 주로 어디에서 다 출제가 되냐면 이 문제는 두 번째 조건에서 거의 출제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그래서 22,900V는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두 번째 조건만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예 22,000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거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다? 이제 0.2m. 요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좀 불안하면 이걸 다 정리하는 거야. 그쵸? 예. 근데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이 테마에서 나올 때 10문제라고 봤을 때 8문제가 이게 나와요. 여기서 나왔을 때. 아유, 그쵸? 에잇. 아! 그쵸? 자, 그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85번은 좀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고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좀 버리기에도 좀 아까운 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통신선을 설치할 때 보안장치래요. 그냥 특고압 1종, 2종 설치해 이렇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더 나오는 게 없어요. 4번입니다. 특고압 전력보안 이제 첨가통신선입니다. 특고압 첨가통신선을 보호하는 보안장치는 특고압용 1종, 2종이다. 그래서 4번이죠, 4번. 자, 86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그 문제 하나만 이제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86번. 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몇 kV파 메타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이것은요,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대한 테마고요.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지만 어차피 정리되는 건 딱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선 첫 번째가 전개인 이제 우리 그 400kV급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전개를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 기준에서 전개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3.5 kV파 메타가 됩니다. 이 단위도 장난친 적이 없어. 그냥 전개 나오면 무조건 3.5야. 이렇게 해도 돼. 사실상 얘는 76만 5천 볼트 선로를 겨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만약에 기술 기준에서 자개의 제한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83.3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는데 이것도 단위 갖고 장난친 적이 없다. 그냥 수치만 보고 가셔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765의 높이를 물어보면 지상고를 물어보면 28m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지가 되면 19m인데요. 뭐 그런 건 나온 적이 없었고 요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은근히 출제 빈도가 있고요. 봐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전개 물어본 거죠. 얼마야? 3.5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예. 자, 자개 물어봤을 때 83.3, 765의 높이 물어보면 28m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87번이죠. 철탑의 강도 계산 시 사용되는 이제 이상시 상정화 중에 종류가 아닌 거.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지지물의 안전율과 관련된 테마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자, 87번이죠. 지지물의 안전율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안전율이냐면 기초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안전율? 기초안전율. 자, 이거는 꼭 기초안전율이라고 하고요. 이 안전율은 뭐냐면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고요. 기초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하중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거.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뭐가 된다? 철탑의 안전율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33 이상이 돼요. 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또 몇 개 파생됩니다.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슨 하중이냐고 물어봐요. 풍압 하중을 고려한 거예요. 바람에 대한 하중을 고려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바로 뭐가 된다? 좌굴 하중입니다. 자, 뭐 이거는 뭐지? 여러분들 선택인데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철탑의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을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탑의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즉 이 상하로 부는 바람과 좌우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을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죠. 뭐 수평 횡하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좌굴 하중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려요. 자, 88번. 고압 옥내 배선을 애자로 공사하는 경우 전선의 지정한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붙일 경우 얼마 이상인가? 자, 88번인데요. 자, 요거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좀 여기다. 88번인데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 옥내 애자 공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옥내에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사용 불가합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이거. 이 전선을요, 조형제, 어떤 벽면의 옆면, 윗면, 아래면, 이렇게 이 전선을 대는 면,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조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하면,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얼마마다 지지한다?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애자공사에서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하면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2m 이하마다 지지하죠. 88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야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압이 되겠고요. 전선 상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전압이 400V 이하가 됩니다. 400V 이하의 전압을 즉 이 전원을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한다면 최소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 6cm 이상을 이격하래요. 자, 뭔 얘기냐? 주로 이제 그 저압에서 많이 쓰는 애자가 이런 식으로 생긴 노브 애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겨갖고. 자,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이다 이거지. 이 전선의 전압이 400V 이하라면 최소 몇 cm 이상 띄워준다? 6cm가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네. 자, 400V 이하인 경우는 얼마가 된다? 이제 2.5cm가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된 거야. 400V 초과하고 어디까지냐면 저압이 돼요. 원래 이제 여기가 미만이었으면 여기가 이상이었었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개정이 돼 버렸어요. 자, 400V 초과하고 저압까지는 똑같이 6cm 이상이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4.5가 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장소가 건조하다고 나오면요. 2.5cm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압까지 가능해요. 특고압은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고압일 때 전선 상호 간격은 8cm가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88번이 이제 2번으로 이제 해설이 되고요. 자, 89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조상기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필요 없는 것. 자, 요거는 이제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89번이죠. 89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나 전동기, 변압기 이들은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왜 용량이 정해져 있냐면 전압은 결정된 거고요. 흐르는 전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I제곱 R에 의한 열이 발생하고요. 주위 온도의 합계 온도가 도체가 견디는 온도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 상승을 줄일 수 있다면 출력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출력 증대로 좋은 방법이 냉각을 개선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공기라는 걸 많이 썼지만 공기보다 더 우수한 게 수소죠. 그 다음에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기 냉각은 말 그대로 이제 장비를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는 개념이 되겠지만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밀폐 형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소와 공기가 일정 부분 비율로 접촉이 되면 폭발하기 때문이죠. 취급에 유의해야 되는데 이 수소라는 이 매체는 참 좋은 매체지만 취급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반드시 압력과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자, 반드시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또 하나가 발전기의 그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이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로 방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의 순도가 내부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경보하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영향을 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필요 없는 장치죠. 자, 수소의 압력을 계측한대요. 압력 여기 있잖아.
자, 두 번째, 수소의 온도. 오, 온도도 여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의 유량. 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4번 보세요. 수소의 순도 저하를 경보하는, 여기 있잖아. 그렇죠? 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거 갖고도 장난쳐요.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야. 터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동일지 지물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할 때 저압 가공전선을 어떻게 설치해요? 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 제가 좀 지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좀 넓게 쓰겠습니다.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예요. 자, 몇 번이냐면, 예, 90번인가요? 네,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요, 이 부분을 병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저처럼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전선과 누구를 설치한다? 가공전선을 설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은 전력선, 전기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100kV 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경우는 목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가 이 경우는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라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갖고요. 55에서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또 하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했다 이런 얘기죠. 이 저압선의 위치입니다. 당연히 전압이 낮은 쪽을 우리가 아래로 보내죠. 그래서 지금 보면 3번에 보면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별개의 완급류에 제가 걸어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0번은 3번입니다.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제 메꿔볼게요. 고저압선을 병행 설치한대요.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됩니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는 순간 0.3m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어떻게 한다? 병행 설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이 양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하는데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연장해보자. 자, 이번에는 35kV 이하가 됩니다. 35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양전선 간의 이격거리인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1.2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는 똑같이 0.5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이 뭐가 되냐면 35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고 100kV 미만이 됩니다. 자, 끝까지죠. 이때는 양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1m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만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91번은 이제 뭐 좀 세모를 좀 쳐드릴게요. 이거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압 옥내 배선과 옥내 저압용 전구선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건데, 저 개인적으로요 그냥 저압 옥내 배선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전선의 굵기인데,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출퇴 표시라든지 요 말이 주어질 거예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라고 주어지면 요걸 저희가 소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1.5 스퀘어가 돼요. 이것도 이제 연동선이에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그냥 캡 타이어 지어보자. 캡 타이어 케이블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 굵기 물어보면 0.75 스퀘어 그냥 찍어버리세요.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리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사라진 놈이 누구냐면 원래 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랑 MI 케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MI 케이블이 1 스퀘어가 기준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91번 보면 쇼케이스 내 배선에 이제 틀린 거죠. 0.75 스퀘어의 캡 타이어 케이블 맞아요. 네. 두 번째. 전광 표시의 배선으로 0.75 스퀘어의 다심 케이블, 다심 케이블 또는 이 캡 타이어 케이블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광 표시의 경우 얼마가 된다? 1.5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0.5라는 건 없어요. 저희 4번이 틀렸는데 91번은 뭐 이제 쉽지 이제 이게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유형이. 우리 MI 케이블이 이제 1스퀘어였고 저압에서만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얘가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근데 얘가 없어졌어요. 요번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정리하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2번이죠. 사용 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중성선을 이제 다중접지 시설은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 요거죠. 중요한 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이죠. 이거 제가 이제 산업기사에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 자, 25kV 이하의 이 특고압 다중접지 방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가지 정리해드렸었죠. 예. 자, 몇 번이냐면 이제 92번이죠. 25kV 이하의 특고압 뭐가 된다? 다중접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성선은 그렇죠? 중성선은 어떤 전선으로 취급하냐고 물어봤죠. 바로 뭐가 된다? 저압 가공전선으로 본다고 했고요. 중성선은 어떤 전선 취급하냐고 물어봐요. 저압 가공전선 취급하고요. 두 번째가 1km마다의 합성 저항치죠. 자, 이건 표로 제가 정리해드렸어. 자,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km마다의 합성 뭐가 된다? 저항치. 자, 첫 번째가 이 다중접지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15kV 이하인 경우가 있고 25kV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자, 1km 합성 저항은 이제 25kV 이하 할 땐 15옴 이하가 되고요. 예, 요 놈은 30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회차 1회차 땐 이거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35이 정답이에요. 1번이죠, 1번.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산업기사에서 무지 좋아해요. 자, 93번.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거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예요. 다 보셔야 돼. 자, 이거 제가 어차피 칠판을 크게 쓸 거니까. 자, 가공전선의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가 된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조건이 있고요. 자, 저고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로 이제 구분하죠. 예. 자,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로를 횡단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횡단한다? 이거 철도를 횡단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횡단한다? 횡단보도교. 이제 원래 횡단보도교 위라는 개념인데요. 저는 그냥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횡단. 그 다음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어떤 식이든 가공전선이요. 도로를 횡단하면 전압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전압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6.5가 되고요. 얘는 이제 조건이 어디냐면 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횡단코자 하는 그 지점의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점으로 6.5다 이런 얘기고요. 자, 횡단보도교인데 저고압의 경우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건데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로 주어졌다면 3m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죠.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면서 전선이 내지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4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경우라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이요 160kV 이하가 되는 순간 기본 6m예요. 원래는 이제 평지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평지라는 언급이 없어졌고요. 다만 산지의 경우라고 주어지면 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면 단수 적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장소가 산지면 5고요. 조건이 없으면 6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 단수 곱하기 0.12m 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특고압 C가지로 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뭐라고 주어지면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 8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35를 초과하면요. 똑같이 어떻게 한다? 단수 적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한 번도 8의 예시를 준 적이 없어. 그래서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이건. 예, 내용은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건 있어. 많이 나오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거. 그쵸? 좀 내용이 있더라도, 아니, 여기서 나오는데 해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자, 문제 갑시다.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죠. 저고압이야, 조건이. 자, 갑시다. 철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을 기점으로 6.5래요. 이거 맞는 얘기야. 그쵸? 1번 맞아요. 우린 아닌 거 물어본 거잖아. 2번, 횡단보도교 위네요.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m. 자, 횡단보도교네. 3m 하려면 절연전선 케이블이어야 돼. 안 돼. 그쵸? 자, 2번 나가리. 3번 맞아요. 고압일 경우 횡단보도교 3.5 맞잖아. 4번도 맞는 얘기예요. 2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4번. 지중관로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94번 이제 지중관로, 용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후루꾸루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지중관로는 지뢰라는 건 안 돼요. 일단 지금 이 문제야. 지중 레일 선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지중관로의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출제되니까 이 말만 기억하셔. 지중관로는 수관이랑 가스관이 포함됩니다. 우리 지중관로라 하면 수관이랑 가스관이 포함이 되는데 매설지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기 지문에 하나가 매설지선이 같이 있고요. 하나는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중관로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관이랑 가스관이 있는 걸 찾아요. 그 다음에 매설지선이 있는 거 제끼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얘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4번에서도 변한 적이 없는데 번호를 외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풀면은 이제 또
이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중관로는 지뢰라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지뢰, 지중레일. 그 다음에 수간, 가스관은 포함하는데 매설지선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 자, 95번. 전체의 길이가 16m고요. 설계 하중이 6.8을 초과하고 9.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줄을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는 2.5m보다 몇 cm를 가산하여 더 매설하는가. 이것은 지지물의 매설 깊이에 관련된 테마고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다 지워볼게요.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요것도 좀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5번이죠.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자, 총 3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6.8kN 이하의 지지물을 말하고요. 무게로 환산해보면 700kg 이하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건을 주질 않고요. 이렇게만 줄 거예요. 그러면 6.8kN 이하의 지지물은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에, 그렇죠? 자신의 길이에 얼마? 6분의 1 이상을 매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계산이 아닌 그냥 2.5m로 고정이에요. 여기서 조금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세 번째가 17m에서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는 또 2.8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해보면 지금 15 이하고 15를 초과하고 17이나 20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16밖에 없어. 근데 16은 2.5인데 17에서 20은 2.8이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거. 예? 이걸 안 해도 돼 솔직히. 그냥 버려. 자, 두 번째가 왜냐하면 저 조건이 들어가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그 부분에 위배가 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외우는데 더 헷갈려. 두 번째가 뭐냐면 9.8 뭐가 된다? kN 이하가 됩니다. 무게로 따지면요 1000kg이에요.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값에요 0.3m를 더 가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애초에 0.3을 가산하면 얼마예요? 2.8m로 고정적이죠. 뭐 이 조건을 안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에 진로 무거워 14.72kN입니다. 이제 1500kg짜리라고 보시면 돼. 이때는 이 계산한 값이 아니라 이 계산한 값에 0.5m가 돼요. 네. 그러면은 15를 초과하면은 애초에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3.0으로 고정적이죠. 근데 조건이 있다. 단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얼마가 된다? 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아래 조건을 적용하면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조건을 뺐는데 아래 조건이 기출문제에서 2번 정도인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거, 아닌 게 한 번인가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자 이거지. 아니면 정으로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9.8이죠. 얼마 더 묻어주냐고 물어봤잖아. 0.3m. 그래서 몇 cm? 30cm. 이 매설 깊이에서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얘가 이거예요. 몇 cm 이상 더 묻어주냐. 자, 그 다음에 96번이 됩니다. 사용전압이 20kV인 변전소에 울타리 담등을 설계하고자 할 때 울타리 담등에 대한 그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이게 지어볼게요.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96번이죠. 자,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봐요. 최소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얼마다? 2m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울타리 담등의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을 물어봐요. 바로 0.15m입니다. 뭔 얘기냐? 자,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쳐지는 거죠? 그렇죠? 울타리가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와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이 간격을 0.15m 이하로 제한하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물어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뭐냐?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B라 하면 돼요. 뭔 얘기냐? 자,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가 A라고 봤을 때 충전부, 그 기계가 있는 거리, 그 장비까지의 거리,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35kV 이하의 변압기래. 자, 이 부분까지의 거리를 B라 하겠다 이거죠. 이 합계 거리가 35kV 이하면 5m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단수 적용했었죠. 단수 적용해서 적공하면 돼요. 기본 6에다가 160이 6이니까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96번은 그냥 단지 울타리 담등의 높이만 물어본 거예요. 얼마가 된다? 2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됩니다. 자, 97번.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라스트 문제가 바로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97번이죠.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보면은 한 문제는 나와요. 보통 지선이랑 꼭. 자, 첫 번째가 얘는 뭐예요? 10분간 가한다 기억하자. 어디에다가 권선과 대지 꼭 기억하자. 자,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자고 했다? 비, 접, 그다음에 다지기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B는 뭐야?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한다라는 얘기고요. 접은 뭐야?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요. 직은 뭐가 된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해요.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중성점 비접지.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얼마야? 7kV 이하라면 측정코자 하는 전압의 몇 배? 1.5배야. 10분간 가해주는 거야. 자, 근데 조건이 있어. 뭐 최저 전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최저 전압을 가해줘.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예요. 예. 다만 최저 전압이 얘도 있습니다. 몇 볼트가 되냐면 최저 전압 1500볼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1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야. 최저 전압이야.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인데요.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지만 주어지는 거 보고 1.1배 갑니다. 자,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바로 얼마가 되냐면 75,000볼트의 최저 전압이 존재한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대상의 전압의 몇 배? 저것도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0.92배가 되겠습니다. 자, 요놈이 이제 최저 전압이 없어요. 자, 직접 접지는 전압의 범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7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 전압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갑시다.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이죠.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비접지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440은 죽었다 깨나도 7kV 이하죠. 그래서 440에다가 몇 배 하는 거야? 1.5배.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온대요? 660V가 나온대요. 엄연히 최저 전압인 500을 넘어졌죠. 그래서 시험 전압은 뭐가 된다? 660V로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요즘에 잘 나오는 거 연료전지나 혹시 연태 나오면 연료전지 내지 태양전지 요딴 얘기 나오면 시험 전압의 배수를 물어봐요. 직류 몇 배? 1.5배. 교류 몇 배? 1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예. 중성제, 제2종 접지라고 불렀던 것을 중성점 접지공사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6인데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고압전로의 경우 뭐가 된다? 육숙해 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82번, 철탑의 종류 무조건 봐야 합니다. 83번, 가공전선의 안전율 꼭 보자고요. 84번, 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만 제가 이제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가 얼마다? 20cm였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만 좀 봐주시고요. 85번도 제가 뭐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보실 분들은 특고압 가공전선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경우 보안장치는 특고압 1종이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고 86번 전개, 자개 765 높이 있죠? 꼭 기억해야 돼. 자, 87번 지지물의 안전율에서 정리해드렸고요. 이 부분도 꼭 정리를 부탁드리고 88번 애자공사 있죠? 다 정리를 하셔야 돼. 자, 89번 수소냉각식 발전 방식의 시설 기준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90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꼭 다 하셔야 됩니다. 91번 욕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드렸던 세 가지 형태, 옥내배선 굵기랑 그다음에 뭐 출퇴 표시, 전광 표시 제어용, 그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요 정도만. 92번은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잘 나와요. 산업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요거 1km당의 그 합성 저항치 있죠? 꼭 정리해 주시고요. 93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무조건 봐야 합니다. 지중구알로는 이제 지뢰 안 된다고 그러고 수간, 가스관 포함하는데 매설지선 안 돼.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95번 지지물의 매설 깊이도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96번 울타리와 관련된 시설 기준 해야죠. 그 다음에 97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019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외적으로 부탁드렸던 부분 꼭 마무리 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